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저렇게 소통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저희 그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한민수 대변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게 되고 있는 그 혐의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기도 내용도 당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대변인들이 나서느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민하게 대응하느냐, 개인의 비리 영역이란 말이죠. 저 대변인 5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논평 하나 쓰고 브리핑 하나 내는데 되게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사실관계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런 관계 다 파악하시고 하신 건가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와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누가 그냥 전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대변인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진상 실장의 개인 비리 부패 혐의잖아요. 이거를 왜 공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엄호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온전히 지금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의원총회에서까지 어떤 의원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요. 박찬대 의원이 PPT 자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얼마나 엄중합니까? 제1 야당 아닙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나 이런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정진상 실장을 엄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런 거의 그냥 캠페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많이 실수를 해도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별로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야당이 제대로 된 여당 비판, 제대로 된 정권 비판을 못하고 있다. 비판의 그 내용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박수현 수석께도 궁금한 대목은, 물론 이제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뭐 혹시라도 발부가 된다면 저렇게 민주당 대변인이 정진상 실장을 엄호하고 했던 이런 기록들은 다 있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한다면, 아니 뭐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좀 응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 다음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를 왜 민주당의 대변인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면 저도 대변인 7번 한 사람 아닙니까? 두 분 다 뭐 대변인 오래 하셨던. 그런데 직업이 대변인이셨잖아요. 저를 그렇게 언론에 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을 확대해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위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선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는 것이며 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서너 덩어리가 있는데 검찰이 나머지 것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부분만이 대장동의 실체인 것처럼 이렇게 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만 무려 224회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과 그 장모님에 대한 의혹, 고소고발에 대한 것은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서 224대 0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턱끝까지 찾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그런 어떤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그렇게 엄호하고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뽑은 그런 민주당의 운명이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를 떠안고 있었고 이미 당대표가 되기 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계속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만든 민주당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민주주의가 왜 나옵니까? 부패 비리, 이 검찰 수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주의의 후퇴다 또 정치 탄압이다. 저는 이게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맥락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정진상 실장을 옹호하는 거는 이것은 얘기가 좀 안 된다. 그리고 예. 이제 뭐 50억 클럽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도 구속이 됐었고요. 다 수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증거와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진상 실장의 이제 구속 여부는 이제 내일 영장 심사가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니까 보통 내일 밤 늦게나 아마 토요일 새벽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선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든 기각이 돼서 구속이 안 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